검은 망토 차림으로 만날 것만 같아. 그렇죠, 그렇죠. 사바리 키스에서 뉴스를 쪼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금 사흘째 됐습니까? 인사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한 인사보다 안 한 인사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철은 어디 갔나입니다. 삼철이라 하면 이호철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 전해철 역시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양정철 노무현 정부 당시 그 홍보수석실의 홍보비서관. 지금 현재는 뭐 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언제 도대체 나오느냐 이게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심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삼철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비선 조직이고 우리가 사실 어느 권력자나 비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선이다 하면은 굉장히 음울한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음습하고. 길골목에서 검은 망토 차림으로 만날 것만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 사바리 키스에서. 근데 그 특히 삼철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인지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맞아요. 언론인이나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삼철 이러면은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고? 이제 이런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의 그 과격한 어떤 뭐 행위들 몇 가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행위들 뒤에는 삼철이 있었고 삼철이 그거를 다 귓속말을 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과격하게 움직였다라는 일종의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삼철도 똑같이 묶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론인들은 삼철 중에 가장 센 이빨을 가져갔고 가장 과격한 정신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도 양정철을 꼽을 것 같아요. 김 선배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네. 이제 전 정권에는 매딘방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그 앞에다가 문고리 자를 붙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더 깊어졌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뭐 삼철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지난 선거운동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소급해 봤을 때도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정치인 문재인 낮에 만날 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문재인 정치인이 밤에 누구를 만나는 이제 그게 삼철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확인된 바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일을 하건 뭐 기업이든 정치든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처럼 우리도 이번 일 하자 할 때 깊은 설명 없었잖아요. 딱 네. 눈으로 보고 알았잖아요.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네. 정치 역정을 쭉 견디면서 네. 이런 지금 우리가 네. 언급했던 예. 철자로 끝나는 세 사람이 예. 그런 측근이 아니었던가.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요 세 분이 약간의 역할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만들었다는 게 뭐 사람 되게 하고 인격적으로 가르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특히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갖다가 안 하려고 했을 때도 불구하고 정치를 끌어내는 데 역할도 했고 네.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 나온 과정 그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정치 거의 포기할 정도로 뭐 좀 이렇게 잔행 들어갔을 때 그런 때도 계속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운을 불어넣고 네.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당대표로 복귀를 하고 급기야 이제 대통령이 당선까지 되는 이 전 과정에서의 네. 어떤 그 기획적인 역할을 갖다가 가장 그 비중 있게 한 사람이 역시 양정철 전 비서관이다. 네. 그다음에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주로 행동을 하면서 서울은 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근데 문재인 저 대통령이 지역구가 그쪽에 있었고 또 그쪽이 자기 정치적인 기반이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그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거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거의 친구 동지적 관계, 연령대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58년생이야.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친구 동지적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주면서 네. 또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 네.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수석 같은 경우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과정이 또 현역 의원이고 이분 이제 그래서 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원 내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네. 어떤 삼각을 이뤄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이다 이제 이건데.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겉으로의 어떤 이런 이력만 봐서는 세 사람이 네. 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왜 대체 공직자들과 정치권에서는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오면 그렇죠.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벌벌 떨고 맞아요. 왜 이러느냐는 거죠. 과거 얘기를 네. 이제 네. 조금만 해보죠. 네. 다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네. 그 중에서 양정철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홍보비서관. 네. 이제 그때 당시에 문체부 차관이었죠. 네. 유진룡 차관한테 네. 이제 아리랑 TV 사장 인사를 놓고 네. 청와대에서 의견을 네. 냈다가 이제 유진룡 차관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니까 네. 이른바 그 네. 유명한 이제 문장이 나오는 거죠. 배 째달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부인을 했고, 그렇죠. 네. 이제 그 뭐 안개 속에 있습니다만, 네.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백제달라는 말이냐 이런 네. 조폭스러운 용어를 쓸 정도로 사실은 어떤 그 권부의 핵심에서 어두운 더티 잡들을 막 수행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이제 이 정서상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 이번에 작년에 총선 때 사실은 깜짝 놀랐다고. 그때 문재인 대표가 네. 영입 인사들 막 이렇게 2호 막 할 때 그때 홍대 앞에서 이 생선집 하고 있었던 조홍천 이 양반을 이제 나중에 영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래서 뭐 그때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 네. 문재인 당시 대표가 와서 영입입니다 이렇게 양손 치켜들기 전에 그 조홍천을 그 음식점에 와서 10번쯤 맞는 사람이 있었더니 그게 바로 양정철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실세구나. 맞습니다. 아니 양정철 씨는 1964년생이고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외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외국어대 재학 중에 자민투 위원장을 했어요. 네? 자민투 운동관이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학보 편집장, 뭐 과거에 대학의 학보라는 게 뭐 굉장히 이제 뭐 저 운동권적인 그런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1988년부터 94년까지 전국 언론노조연맹 언론노보 기자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의 미디어 오늘이 그렇습니다. 자, 뭐 미디어 오늘 뭐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반여당적이고 반보수적이고 뭐 이런 기치를 많이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나산, 한보, 신원 홍보실에 홍보팀장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라이프 그 사장 비서실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양정철이 지금 우리가 뭐라고 직책을 불러야 될지 교수라고 하대. 예, 어디 뭐 교수인가 봐요. 우석대 그래요? 뭐 자리가 있죠. 서분 교수인가요? 예. 그런데 우석대 문예창장. 근데 양정철 이 교수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그 사람 글은 잘 써.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글은 잘 쓴다. 저도 말좀 이제 제가 이분을 저는 별로 인연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산 홍보팀에 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거기 있어요? 아니 제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일보 기자할 때 신국장이 보니까 정말 이번 정권에 권력 실세들하고 다 모인 아니 그냥 한 번 만난 것 같아요. 한 번 밥 먹으면서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근데 이 양정철의 정책이 뭐였느냐 기자실 통폐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자실 통폐합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야 뭐 기자들이 뭔데 그러면은 정부 부처에 기자실 만들어야 되냐 이런 여론이 있는 거 맞아요. 기자실은 사실 넓게 개방이 돼야 되고 기존의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 뭐 다양하게 들어오는 거 맞는데 가장 기자들이 불만을 표했던 부분이 경찰서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수많은 특종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파이브 기자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지켜보고 이 사건 이상한데 라든가 혹은 또 뭐 시국 사건 관련해서 경찰들이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목격한 사건인데 반말을 막 해요. 심지어 뭐 2년 전년까지 해요. 저 피해자한테 그리고 조서를 쓰면서 피해자가 이러셨나요? 라고 쓴다고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일종의 그 현장에 있으면서 왜 피해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항의도 하고 하는데 일종의 그 경찰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도 해왔었단 말이죠. 기자들이. 그런데 보면 이 정책 이후로는 기자들이 경찰서를 수시로 못 들어가고 사실은 문도 있고 해서 접근권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 대한 기자의 접근권이 굉장히 많이 폐쇄가 되면서 굉장히 반발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 측면으로는 국민의 뭐 인권이나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반대로는 언론이 그 권력을 감시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그거는 이제 경찰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보기관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입장에서 왜 도대체 그럼 지금의 공무원 사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에 관련 있는 분들이 이 양정철 그러니까 삼철류에서 특히 양정철 비서관에 대해서 숟가락 을 내세우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양정철 비서관이 일을 할 때 청와대에서 홍보 일을 할 때 정부 한 부처에서 고위 그 홍보 담당하던 분을 알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양 비서관께서 너무 의욕이 넘치나 봐요. 그리고 일을 할 때 너무 열심히 하나 봐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어느 순간 조금 지나쳐서 상대방들한테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한테는 그게 약간의 그 위압적인 지시라든지 그렇죠. 어떤 억누르기 내지는 좀 뭐랄까 그 때밀기 뭐 이런 식으로 비치는 식의 그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최상위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상식적인 수준을 좀 더 벗어나서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아랫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다른 타 부처, 가령 뭐 정부 부처의 홍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공기업의 어떤 공직기관 단체의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그 자기의 의사를 갖다 청와대의 의사를 갖다 지시사항이라는 걸 전달할 때 하다못해 완장질 한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 표현 안 쓰고 제가 쓸게요. 제가 쓸게요. 근데 박 부장은 굉장히 신상털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네. 어제도 그렇더니 혹시 나도 이렇게 털큰 건 아니죠? 근데 이거 구글 하면 다 나옵니다. 공부 엄청 열심히 해오네. 그래서 얘기를 조금만 더 매듭을 짓자면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가장 그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거 저 양반이 또 저 청와대로 들어가서 할 경우에 자기들 아니면은 그분이 뭔가를 담당을 할 텐데 그 담당과 관련된 그 직책에 관련된 각 부처의 직책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나중에 또 이렇게 달릴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상철이라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을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 신문 표현대로 정치인 문재인을 만드는데 양정철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어떻게 보면 헌신을 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자리를 맡은 사람이 없어요. 특히 양정철. 말씀 나오신 김에 이 양반이 현재 상황 한번 김선배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대통령이 청와대 자리 배치하다가 너 여기 비었는데 좀 가야겠다. 그러면 가는 거다. 양 비서관, 나는 기다린다. 그러면서 웃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참 듣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전장터를 같이 누볐던 장수들은 이 주군이 있는 막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계속 밖에 나가서 경계 근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좋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제 1기 내각, 2기 내각, 3기 내각이 있고 그 비슷한 리듬으로 청와대 인사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노무현 시즌 2 이런 얘기 써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노무현 정부 너무 비슷해지니까 자 지금은 우리 엎드려 있자. 수그리자. 수그리. 그리면 뭐 한 1년 뒤에 우리한테도 떼고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양정철 비서관이 그 자기 트위터에다 이런 뭐 더 낮은 곳으로라는 시를 올렸다고 이제 아침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이라 하면 지금 저 금요일입니다. 기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읽어보세요. 다 읽어드릴까요? 어찌 보면 물길이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흘러간 물길이 되돌아 올 것 같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아늑한 이 광야에 흘러야 할 높낮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광야에 흘러야 할 높낮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이 세상에는 흘러야 할 낮은 데가 끝끝내 있다고. 낮은 데마다 보활한 듯이 젖은 황사를 채우면서 하늘도 구름도 다 등지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누런 손자락으로 이 세상을 더듬고 있다. 이게 이 자리를 더듬고 있다.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양전 비서관이 가장 최근에 자주 접촉한 저희 기자한테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심지어 이런데요. 아까 지금 이런 말이고 자기는 자리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 자기는 안 가도 된다. 심지어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자기는 과거의 직급보다 높여갈 생각이 없다. 근데 이 양반이 아까 김 선배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저희가 비서관이에요. 1급 비서관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이번에는 차관급 내지 뭐 수석으로 가야 돼. 본인이 그건 자기가 안 간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수석을 안 간다. 나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 가고 싶은 자리는 그냥 비서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 정 자리 없으면 그 바깥 외곽의 어느 자리에서 그냥 그 자기 위치 정도 맞는 자리 가서 근데 이게 너무 겸손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높여가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문들이 오보 쳤잖아요. 총무비서관 유력 그게 다 틀렸지. 총무비서관이 딱 1급짜리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양반이 이게 하는 게
저희가 평소 알던 양정철 전 비서관의 어떤 네. 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아 그게 맞나? 우리가 알던 소위 양정철 전 비서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가 너무 평소에 들이대던 양정철 너무 미담성이라 이게. 씨의 그 네. 행태에 비하면 이번 너무 미담성이다. 너무 미담성이에요, 이런 지금. 건데 네. 저는 양정철 비서관이 네. 과연 이렇게 야인으로 남는 게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네. 그 최순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최순실 뭐 국정농단으로 뭐 나쁜 여자다 뭐 악인의 이미지가 씌워져 있지만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은 최순실이 꽤 스마트했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스마트요? 예. 아니 저는 그런 느낌 좀 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비선 실세 비선에서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 좋지 않은 것 스마트는 같고요. 영리하고 꾀바랐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저는 비선에서 움직이면서 아니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양정철한테 아무 자유도 안 준다. 그런데 양정철 씨가 밖에서 뭐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가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다. 제 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똑같은 야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이렇게 그 들릴 것 똑같은 같아요. 논란이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있어서 네, 예. 양정철 씨를 선거 캠프로 영입을 맞습니다. 할 때 예. 그래서 어떤 자리를 줘야 되느냐 네. 또 같은 그래서 얘기였어요. 후보 예. 비서실장, 예. 맞습니다. 부실장을 줬죠.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자리를 이 맞는 양반이 것이 더 맞는 맞아요. 거라고 안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 저는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부판 정윤회가 네. 될 가능성도 있다. 아. 네. 야 네. 포인트 같아. 그거 네. 굉장히 네. 그 주시해서 봐야 될 게 네. 지금 이 권력에 지금 10년 만에 전국 교체가 일어났기 그게 진짜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떨어져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밖에 만약에 그러니까 직책을 안 맡고 있으면 네. 지금 정권 교체가 10년 만에 됐기 때문에 네. 이 정권에 줄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너무 많을 거고 네. 이미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갈 사람들은 다 갈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또 붙으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네. 보면 저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본인의 어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자리를 맡아서 그렇죠.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네. 정부의 어떤 직책을 맡든지 그래야 감시와 견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밖에 있으면 본인의 입장에서 저는 안 될 저는 자기 이름 걸고 네. 정책을 하고 시간나. 네, 정책을 안 좋을 것 수행하고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책임지고 이런 모습 좀 저 말이 무서운 말인 거에 네. 양정철 씨가 오늘 당장 지리산 심산유곡에 운막 짓고 운둔해도 네. 아마 그 앞에 도로가 날 만큼 사람이 죽을 거야. 자, 저희가 너무 양정철 씨 얘기만 했는데 마지막으로 네. 이호철 비서관 얘기 한마디씩만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전해철로는 지금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저는 한 1년? 1, 2년 뒤에는 뭔가 근데 직책을 맡을 것 일단 같아요. 멋있어요. 네, 지금 현재 대통령 그 호련이 떠나잖아요. 취임하던 날 네. 그러니까요. 비행기 타는 거 네.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면 근데 원래 그래요? 자유인이래요. 아. 그래서 부산에서도 뭐 그렇게 뭐 하고 뭐 이런 거 안 맞아요. 하고던 그 분이라고 마지막 남긴 잘 말이 맡아서. 네.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난다. 네, 자유인이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양정철 전 비서관은 뭔가를 맡는 게 좋겠다. 네. 그다음에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젠가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쪼다의 신국장 같은 사람. 아이,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럼 정리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네. 오늘 뉴스를 쪼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